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경찰의 교통단속 150만 건을 분석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밀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릴 텐데요. 교통단속이 실적 위주의 단속에 앞서서 교통 시스템부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수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광안대교 남단 49호 광장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신호체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저쪽 대남교차로에서 이쪽 광안리까지 가려면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저쪽 광안대로 진입구간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이곳까지 나와 우회전하는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2월 다시 좌회전 신호를 살렸고 이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들은 경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혼동되지 않으셨어요? 자주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단속 당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좌회전 됐다가 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취재팀이 150만 건의 교통단속 지점을 분석한 결과 49호 광장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무려 32,200여 건입니다. 해운대구 올림픽 동산 삼거리입니다. 유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립니다. 직진 신호 뒤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로 바뀝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다면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돼 유턴이 허용될 상황이지만 20초가량이 지난 뒤에야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가 나옵니다. 평소 습관대로 적색 신호에서 유턴을 한 3,800여 대가 단속됐습니다. 교통이 네. 체증이 사거리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네. 그럼 교통 나와가지고 다 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신호가 딱 해가 딱 나온 저까지 나온 저까지. 부산 지역 주요 단속 지점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단속 1위와 2위 지역인 49호 광장과 서면 교차로는 사고 다발 지역 5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통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 체계 그리고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단속 원칙은 경찰 마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조재형 기자가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이 150만 건의 교통 단속 실적을 분석해서 주로 어디에서 단속이 됐는지 장소를 확인해 본 거죠? 네,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150만 건의 교통 단속 지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광안대교 남단 49호 광장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서면 교차로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0건 이상 단속된 곳만 266곳이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건 교통체계상 위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단속 일변도로 범칙금만 발부하는 건 위법 여부를 떠나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부산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정 지점을 클릭하면 그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속 보도 중인 교통단속 분석 결과는 내일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경부고속도로 위였습니다. 지난 9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뒤 부산에서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양산 나들목 인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옆 갓길로 자전거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경찰의 추격 끝에 결국 질주를 멈추고. 세우세요. 야간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인 갓길도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양산 요금소부터 이곳까지 7k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운전자 21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
자동차를 몰았다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9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뒤 부산에서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니까 고속도로 갓길을 자전거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운전자에 다가니 이제 입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행에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자전거 진입이 금지된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 별도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가는 수상한 승용차를 쫓아갔더니 역시나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심지어 직접 추격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운전석 쪽 문을 열어둔 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차량이 출발하자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립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내리막길 곡선 주행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벽에 들이받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출발합니다.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 신고합니다. 차선 유도봉을 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주차장을 누빕니다. 후진 주차를 하려는가 싶더니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28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만취 상태라서 일단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고 이제 불라고 했는데 2번 측정 거부하는 것까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만 17건. 이 가운데 6건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2021년이면 이제 부산도 초중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44개 학교에 9만 600여 명, 학생 한 명당 1년에 평균 80만 원의 급식비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은 실행됐지만 고교생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1학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고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시작입니다. 오는 2020년엔 2학년, 2021년엔 3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1,690억 원.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예산 부담 비율이 당초 25%에서 40%로 늘고 교육청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구군의 예산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당 따로 또 야당 따로 열렸었는데요. 이제 진정한 여야정 협치가 시작된 겁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그동안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는 정당별로 개별 협의를 해왔지만
올해 처음 여야 공동 협의를 전격 진행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현직 장관과 해외 출장을 제외한 16명,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부산 발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였거나 국비 반영이 미흡한 사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액 반영시켜야 민선 7기 부산의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또 퇴색된 부산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시와 각 정당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는 가운데 대화 타협을 통해서 부산 발전의 모멘텀을 우선 김해공항 국제선 포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선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에 조속한 착공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첫 협의체 회의를 5월 이전에 개최하는 한편 반기별 1회 정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오후 녹산산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인은 시 공무원과 상위 직원이 함께하는 5개 프로젝트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팀은 내년 말까지 부산 1만 명 플러스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한 개 회사가 1명에서 5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좋은 기업 유치팀은 투자 유치를, 해외시장 개척팀은 해외시장 공략을, 기업 애로 해소팀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8 산학협력 엑스포가 오늘 오후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막해 9일까지 이어집니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춘난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418개 기관 983개 부스가 마련돼 산업 연계 인력 양성과 대학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전시가 펼쳐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학협력 우수 성과 전시와 학생 창업 페스티벌, 산학협력 포럼 등이 마련됐으며 특히 우수 성과 전시는 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특강을 가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희망 버리기와 희망 찾기, 청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지고 저녁에는 국제신문사에서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김 비대위장은 이에 앞서 부산 해운정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여성폭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 국장이 미투 이후 성폭력 실태와 제안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고 부산시의회 윤지영, 최영화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실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